오늘은 미그놀렛 온체인 분석가님과 함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관련한 주요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지금 그 암호화폐 온체인 분석가로 활동 중에 있으신데요. 네, 오늘은 또 비트코인 고래들의 투자 비밀이라는 책을 또 쓰기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작가님으로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투자자이자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2020년도에 온체인 데이터를 국내에서 최초로 유튜버에서 처음 소개하고 방송에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공개 방송은 자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멤버십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 주로 트위터에서 활발하게 분석글을 올리고 투자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관련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가격이 조금 또 그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비트코인 대세 상승장은 끝났다라는 네, 이야기가 다시 또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미그놀레님은 요즘 어떻게 좀 보내고 계시고 이런 좀 횡보와 조정 기간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7월 초에 이제 가격이 조금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네. 그 시점에 이제 많은 분들이 상승장이 끝났다, 혹은 비트코인 달러 가격 기준으로 5만 달러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80% 이상이 그렇게 많이 보셨던 것 오, 같아요. 시장의 분위기가. 어, 근데 그때 이제 당시에, 우선은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이제 제가 트위터랑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언급했던 내용이고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음, 지나고 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 이제 어,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상승장이 끝났다, 뭐 내려갈 것이다, 5만 달러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가장 큰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음, 번째는 기술적 관점에서 이제 음봉 캔들, 그러니까 주봉 차트 기준으로 음봉 캔들이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타났어요. 이 어, 장대 음봉이 나타나는 게 어떤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의 어떤 주요 추세가 무너지고 장대 음봉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더블탑이라고 하죠. 이런 더블탑이 나타나고 추세가 무너지고 장대 음봉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큰 하락이 예상이 된다.' 이런 생각들이 좀 지배적이었고,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로는 독일 정부가 실제로 이제 매도를 하고 있었고, 당시에 마운트 곡스 상환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 그러니까 "7 월부터 본격적으로 상환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꺾이고 본격적인 하락 혹은 "상승장이 끝났다."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음, 근데 그 상황에서 제 생각은 좀 달랐던 게 뭐냐면, 결국 가격 차트는 누가 만드냐를 본다면 음, 돈이 많은 고래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즉 기관이 이제 만드는데, 가격 차트가 이제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이제 주가 하락, 대폭락을 생각하는 차트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고래가 그럴 생각이 없다면 저는 상황이 달라진다고 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해당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뉴웨일이라고 해서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되는 1월 12일 이후에 엄청나게 이제 새로운 거래들의 물량이 축적이 되었습니다. 어, 이 물량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ETF 자금으로 유입된 거래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거래가 우리가 지금 올해 3 월부터 가격이 꽤 길게 횡보를 했었잖아요. 횡보를 하는 시점에 그 축적되어 있던 뉴웨일 고래가 만약에 이런 하락 시점에 크게 반응을 했다, 축적했던 물량을 던지거나 탈출을 아, 하는 흔적이 있었다면, 어, 저도 똑같이 "대폭락, 뭐 상승장이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지금 이 데이터는 3 에서 6 개월 홀더들, 지갑으로 들어오고 나서 3 에서 6 개월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코인들의 개수거든요. 이 코인이 대부분이 이제 여기서 홀딩이 되어 있는 물량들이에요. 어, 그러면 이번에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
여기에 있었던 물량이 급격히 하락을 한다면 이번에 ETF 승인이 되고 나서 축적했던 고래들이 탈출을 하는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하락이 진행될 때 이런 홀딩 물량은 전혀 줄어들질 않았어요. 네. 이 말이 뭐냐면 결국에는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주도했던 고래들은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락이 나타나고 있어도 크게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음.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채굴자가 하나가 될 수가 있잖아요. 전기 생산 비용 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가 레벨이 만약에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채굴자들이 마치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전기료도 낼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그런 단가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2024년 네 번째 반감기가 되면서 이제 공급량이 줄어들고 이 채굴 단가가 급격히 상승을 했어요. 어. 그래서 이번 사이클의 채굴자 전기 생산 단가가 정확하게 보면 59,000 $60,000 시점이 되거든요. 어. 그러면 이 가격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금 채굴자들이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거든요. 세 가지 부분만 조금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 시점 보시면 정말 큰 충격이 나왔었죠. 근데 그 충격이 나오는 구간에서도 결국 이 전기 생산 비용 단가는 지켜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반감기에도 이 레벨을 지키고 올라가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소폭 이탈하는 움직임. 어. 여기서 한 4일 정도 이탈하는 움직임은 나왔다가 V자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은 있었거든요. 음. 그리고 FTX 사태 여기 구간에도 결국에는 지켜내고 올라가는데 여기서도 소폭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다시 해당 구간에 돌아오면 여기서 무너지는 구간에서 이제는 채굴자들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와 비교를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는 가격을 끌어올려야 될 명분이 있다. 어. 그렇기 때문에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음. 결국에는 기간은 조금 더 길었지만 어찌 됐든 지금 가격이 반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채굴자들이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사실 이게 ETF와 채굴자들 모두 이제 공통적으로 좀 엮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블랙락과 피델리티가 지금 채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블랙락 같은 경우 18 개의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피델리티는 22 개입니다. 뱅가드도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잘 체크해 주셨는데 이제 네.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하고 있는 회사도 생각보다 많죠. 어. 그리고 이 규모 자체가 이제 블랙락이 보시면 원화 기준으로 약 8천억 이거든요. 와. 8천억 이면 작은 투자 비용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채굴자들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된 상황에서 블랙락과 피델리티는 과연 이걸 지켜볼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결국에는 어떻게든 개입을 해서 이 가격을 끌어올려야 어.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와. 당시 이제 V자 반등을 만들고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횡보 구간 안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 그러시군요. 이 앞에서 보여주셨던 두 개의 차트 같은 거를 이렇게 분석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런 게 온체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첫 번째 부분, 이 음. 부분은 이제 온체인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지갑의 흔적, 이제 비트코인이 얼마나 이동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2차 가공해서 만든 데이터이기 때문에 온체인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네. 나머지 세 번째 부분은 온체인 데이터라고는 볼 수가 없죠. 네. 네. 아, 그렇군요. 그 아까 네. 채굴자 항복 네네. 그 맞습니다. 그래프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전기료 부분이요. 네. 뭐 오히려 그럴 때는 샀으면은 또 되게 좋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게 어. 이런 경우들이 자주 발생을 하지 않는데 지금 공통적인 게 뭐냐면 결국에는 채굴자들이 반감기가 오는 구간에 이제 공급량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이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구간에는 항상 이런 위기가 한 번은 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렇게 이번 네 번째 반감기에서 네. 혹시 네 번째 반감기 기간은 언제까지 좀 보세요? 가격적인 측면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뭐 가격적인 측면도 그렇고, 뭐 네. 기간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럼 앞으로 저는 좀 전망을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을 좀 드리자면 구조적인 측면에서 지금 가격 사이클은 2020 년도보다는 2017 년도에서 18년 여기 구간이랑 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ETF 승인이 되고 나서 한 번에 뭔가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꾸준한 우상향을 그릴 가능성이 좀 크다고 어, 생각을 하고 예전만큼 뭔가 깊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간적인 측면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네. 어렵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를 본다면 2020 년도보다는 2017 년도에서 2018 년도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기술적 관점에서 PI 사이클, 파이 사이클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 초록색 선을 조금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격이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구간이 이 초록색 레벨을 돌파를 하고 나서가 굉장히 가속화 구간이 오거든요. 2017 년도에서 2018년 구간 그리고 2020 년도에서 2021년 구간도 여기 구간을 넘어섰을 때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었던 구간입니다. 지금 만약에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저는 여기까지는 금방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또 한번 저항을 받게 된다면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지. 만약에 여기 그대로 돌파하게 된다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이 가격 레벨이 이제 약 97,000 10만 달러 구간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이 시작이 된다면 10만 달러까지는 정말 금방 올라가지 않을까. 어, 굉장히 횡보 구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네. 10만 달러 구간까지는 정말 빨리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네. 10만 달러까지는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네. 네. 그래서 하반기 전망을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하반기 전망을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음, 전제 조건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유동성, 이 시장에 이제 자금이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시장에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이런 이유로 가격이 상승을 이제 V자 반등이 결국 나왔고 결국에는 제가 아까 질문 주셨던 내용을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가격이 큰 충격이 오고 바닥이었던 구간이 7월 8일 정도였어요. 7월 8일 정도였는데 제가 이제 결국에는 ETF 자금 그리고 채굴자들이 위기를 겪으면서 블랙락 피델리티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될 시점이 올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7월 8 일부터 지금 보시면 해당 데이터가 이제 ETF 비트코인 ETF 상품들의 순유입을 나타내는 데이터인데 7월 8 일부터 이제 블랙락과 피델리티의 순유입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실제로 이런 순유입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음, 적어도 이제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건 여전히 '횡보 구간 안에서 매집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추가 하락보다는 '여전히 횡보 구간에서 매집을 할 수 어, 있겠구나.'라는 기준을 좀 잡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유입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계속해서 상승 가능성을 열어둘 수가 있고